국내 증시도 이제는 전략 변화를 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한 주 동안 어떻게 보셨어요? 자, 우리 국내 증시는 사실 뭐 미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강했다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크게 위축된 건 아니에요. 코스피는 그대로 좀 살아가고 있고 코스닥은 3주 떨어졌다가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뭐 사실 좀 주춤거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밀고 있는 바이오 쪽은 또 워낙 좋았고 그래서 저는 국내 증시도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미국 시장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가 임박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고금리에 피해받았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었던 어떤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기회가 슬슬슬 만들어질 것이다. 앞서 M7에서 S&P 493 쪽에 또 중소형주들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국내도 마찬가지 대형주에서 약간 중소형 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이동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 지금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수 차트는 간단하게 한번 보죠. 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단 2,700선 그리고 2,750에서 2,800선은 이미 좀 넘어서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뭐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시장을 끌고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이 자리에서 아마 횡보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3주 떨어졌다가 자 보시게 되면 3주 하락했다가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주부터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쪽에서도 좀 저는 좀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드릴 얘기는 뭐 사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지수는 그만하게 움직일 거고 첫 번째 금리 인하 하기 전까지 뭐 시계에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좀 신선하게 제가 첫 번째 드릴 얘기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대안주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시총 상위 그룹에 있는 그들 종목을 만약에 지금 정리하게 되면 또는 그들 종목을 지금 사는 대신에 뭘 사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안주는 이런 질문에 답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뭐가 있을까요? 코스닥에서 좀 찾아야 할까요? 코스닥에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코스피 쪽에서도 코스피 쪽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대안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언제 바닥주로 여러분들한테 장기 투자하셔라 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언제? 작년 1월부터 SK 하이닉스가 감산을 발표한 1월,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한 3월. 그래서 1년 반 정도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1년 반 정도 찼어요. 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역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을 이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저점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실적만 따지더라도 올해 대비해서 올해 1조 조금 넘어갈 것 같고 내년도에는 한 1.5 정도 될 것 같은데 최근에 1.4조 규모의 미국 제약사하고 수주 소식도 좀 있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막 매년 경신하고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주가도 떨어져서 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얘기할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략 한 70만 원 중반 정도에서 지금 80만 원 살짝 넘었는데 제가 올해 무슨 얘기 들었냐면 올해 또는 내년 초반이든 전고점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거든요. 저는 100만 원을 트라이할 거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물보안법 이슈가 계속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 중국 그 바이오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작업은 결국에 만들어질 거고 이번에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 의장도 연내에 통과시킬 거라는 거를 이번 주에 또 좀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밀고 가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셀트리온을 좀 말씀드려보죠. 셀트리온은 최근에 주가는 지금 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작년에 얼마 벌었어? 숫자로 얘기해 드릴게요. 한 6천억 정도 초반 정도 됩니다. 올해 얼마 벌 것 같아? 한 6천억 중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얼마 벌 것 같아? 한 1.5조 가까이 전후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러면 지금이 주가나 실적이나 모두 바닥이야? 그럼 바닥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디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에 지금 램시마 SC, 이 진펜트라가 최근에 PBM 보험 환급이 시작이 됐다. 이거 실제로 이제 매출이 이제 나오고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이 진펜트라, 이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휴미라가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휴미라는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에브비, 티커는 ABB입니다. 에브비 주가입니다. 이 에브비 주가도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에브비 주가도 뭐 지금 140에서 뭐 180 정도 하고 있는데 뭐 견조하죠. 뭐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뭐 고점도 넘을 것 같다. 에브비는 휴미라가 연간으로 2022년 말 보니까 연간으로 매출이 한 22조 정도 돼요. 미국의 그 자가면역 질환 매출에 휴미라 매출에 거의 80% 한 뭐 각각 좀 넘어서는 이 정도 비중이 전부 다 미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휴미라의 대항마가 진펜트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다시 셀트리온으로 가보면 지금 20만 원 아래에 있는 셀트리온, 그리고 지금 수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는 셀트리온 주가는 지금이 저점이라고 판단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숫자로만 따지면 한 6천억 중반 정도 벌 것 같아, 영업이익이. 내년도에는 한 1조 중반 정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투자를 언제 해야 돼? 지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앞서 우리 수익률 얘기도 좀 했었는데, 네. 제가 올해 연초부터 또 작년 하반기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어떤 종목군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오랜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텍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바이오텍 전성시대가 여러분들, 제가 이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장 우리보다 싸게 시작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 과정을 앞으로 계속해서 국고초통해서 보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현상의 바이오텍 전성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근데 왔죠, 그죠?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유망 바이오텍 스펙테큘러 20을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연초에 스펙테큘러 20 종목군들의 거의 한 뭐 절반 가까운 종목은 곧바로 공개를 해드렸어요. 1순위가 알테오젠부터 있었고요. 네. 2순위가 뭐 쭉쭉쭉쭉 있습니다. 뭐 리가캠도 있었고, 작년부터 시작했던 거니까 그동안에 좀 숨죽였던 한올바이오파브도 좀 움직이고, 뭐 삼천당 제약이니 뭐 비만 관련해서 뭐 많습니다. 근데 하나 좀 말씀드려보면요, M7은 많이 알고 계시죠. 스펙테큘러 20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네. 그죠? 하지만 내가 지금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도자료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근데 몇 달 전에 제가 아마 그런 인터뷰 내용이 좀 있는데, M7 수익률을 스펙테큘러 20이 올해 또 내년 넘어섰나요? 상반까지 넘어설 것이다. 뭐 이미 넘어설 넘어선 종목군들도 많은데 앞으로 넘어설 것이다.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최근에 이쪽에서 바이오테크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건 비만 관련한 종목이에요. 종목군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일라이 릴리를 얘기하면서 국내 관련한 종목군들 전망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노보노디스크는 초반에 좀 보여드렸는데, 일라이 릴리가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장기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지지난달 또 올 1분기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싹센다.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가 특허 만료가 됐다. 네. 그래서 관련한 바이오시밀러들이 지금 상당히 개발 이슈가 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만 보더라도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야, 우리 제조 원가 낮추고 그다음에 환자들한테 편의성을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 맞는 주사제에서 위고비하고 제파운드가 흥행을 한 거는 주 1회 맞는 걸로 변환이 된 거거든요. 편의성이 생긴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장기 지속형으로 한 달에 한 번 맞거나 뭐 두세 달에 한 번 맞거나 또는 경구용으로 가져가거나, 그죠? 심지어는 지금 한미아품 같은 경우에는 패치형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이 삼천당 제약은 저희가 5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사실은 삼천당 제약은 작년부터 제가 5만 원대부터, 그때는 아일리아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에도 사실은 아일리아였고, 그리고 지난 5월 달부터는 에스페스나, 이거 에스페스는 삼천당 제약의 플랫폼인데 경구용, 그러니까 네. 먹는
GLP-1,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상당히 편하죠. 그러니까 난 개인적으로 주사 맞는 걸 좀 싫어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또 일본에서도 좀 좋은 소식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직전 고점을 이렇게 15만 원 넘어서 좀 올라섰던 거는 MSCI 편입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8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3,000당 제약이 아직 시세가 끝난 건 아니고 사실 바이오테크 종목군들이 뭐 알테오젠도 뭐 지금 흐름이 깨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좋은 소식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시 반등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3,000당 제약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우리 펩트론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 6월 달 또 그리고 5월 말이었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죠. 지금 펩트론도 지난 우리 6월 달 설명드리고 한 4만 원 정도 됐는데 주가가 지금 벌써 한 80%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건 핵심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실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하루에 한 번 주사 맞는 거, 그다음에 주 1회 맞는 거.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는 거. 펩트론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한 달에 한 번 맞는 걸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펩트론 주가는 사실 아직 끝은 안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비만 쪽은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주가가 깨지는 시점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지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약가인화를 막 얘기하면서 특히 비만 치료제 약가인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 그래서 일시적으로 요동을 주지만 이미 주가는 그 이후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도 아직 종료된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최근에 펩트론을 못했다라고 하면 지난주에 우리 코엑스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우리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 딱 한 종목 후속적으로 얘기해 드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인벤티지 랩이었어요. 제가 뭐 유튜브에도 소개를 해드리고 자 인벤티지 랩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 7월 달에 이렇게 좀 올라섰다가 장기 하락을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얻어야 되는 팁은 뭐냐면 그래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관련한 개발 업체들 아까 펩트론은 쉽게 얘기하면 뭐 한 달에 한 번, 인벤티지 랩은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맞는 걸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바이오 종목군들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서서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기대감이 이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펩트론이 이렇게 가고 뭐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 주가 이렇게 강하게 가고 3,000당도 올라가고 하니까 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타이밍입니다. 12,000원, 13,000원. 그죠? 제가 잡아드린 건 여기예요. 지난주에 우리 코엑스도 얘기해드렸어요. 그때 뭐 15,000원, 16,000원 정도 됐는데 이번 주에 뭐 19,000원 정도 터치했었고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신선한 거 이제는 한미약품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 주가는 잘 보시게 되면 이건 주봉인데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를 했어요. 사실 한미약품이 올 초만 하더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가가 얼마요? 27만 원에서 거의 38만 원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멀쩡히 잘 가다가 뭐 급락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경영권 잡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경영권 잡음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올해는 한미약품의 기본적인 실적 갖고도 움직일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임상 데이터 가지고도 움직일 것이고,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한미약품은 패치형으로 붙이는 거, 그거보다 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패치형으로. 자, 그래서 이제 스물스물 한미약품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다. 이 종목도 이제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사성 의약품 얘기를 좀 하도록 할 텐데, 차세대 항암제라고 불리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사성 의약품이에요. 방사성 치료제를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하나 볼 게 뭐냐면 노바티스입니다. 이거는 미국 주식이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이 노바티스를 제가 지난 4월, 5월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한번 보시죠. 노바티스 주가. 왜 얘기를 했냐면 방사성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외, 해외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노바티스고, 그죠? 전립선암 치료제.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퓨처캠을 우리가 9,000원대부터 바닥을 잡아서 그 설명을 드린 시기가 이제 바로 여기거든요. 노바티스 주가는 지금 95달러에서 지금 110달러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예전에 이제 우리 항암할 때 방사선 쬐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 세포도 정상 세포도 많이 죽이고 하니까. 그래서 방사성 의약품 시장이 작년부터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차세대 항암제로 개발을 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 방사성 동위원소 이걸 핵종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에 전구체 펩타이드 이거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구체는 추적을 하고 이 핵종이 방사성 동위원소 이게 치료를 하는 이건데 이걸 대부분 이제 차세대 항암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엄청난 M&A 시장이 형성을 했어요. 일라이릴리가 뭐 포인트 바이오 파마를 14억 달러 인수를 하고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작년에 레이지 바이오 굉장히 앞서가는 회사인데 41억 달러, 51억 달러인가요? 예. 인수를 하고 그래서 이 노바티스 주가 잠깐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자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그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전에 있었던 고점도 좀 넘어섰고 110달러도 좀 넘어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내에서는 한 종목 퓨처캠 자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노바티스의 그 방사성 의약품 이 전립선암 치료제가 플루빅토예요. 플루빅토가 올 1분기에도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늘었다라고 해요. 2배 반 정도 늘어났다. 그런데 퓨처캠 같은 경우도 이 전립선암 치료제 이거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 이건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우리 9,000원, 10,000원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바닥을 잡고 이 수익을 내는 거를 보여드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미난 건 뭐냐? 지난 한 7년 동안, 7, 8년 동안 있었던 고점을 이번 주에 다 넘어섰습니다. 신고가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플루빅토보다 퓨처캠의 방사성 이 전립선암 치료제가 더 임상 결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좋다. 적은 양을 투여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낸다. 그래서 아마 차세대 항암제 얘기를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퓨처캠도 이 흐름을 계속해서 국내에서는 선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 항암제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폐암 치료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뭐 얘기들 많이 하죠. 8월에 FDA 승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유한양행의 랭라자, 리브리반트 병용. 그러면서 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오스코텍도 사실 이거를 저희가 한 반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왜 가능성이 좀 높게 보느냐. 아스트라제네카 주가를 좀 봐야 돼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주가입니다.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폐암 쪽에서는 타그리소라는 폐암 치료제를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올 2월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주가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때는 대략 한 65달러 정도 됐었고요. 지금 거의 80달러 정도 올라왔는데 최근 분위기도 좋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 보니까 타그리소 매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임핀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사실 6개월 만에, 반년 만에 FDA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유한양행의 랭라자, 리브리반트 병용은 8월 정도 되면 아마 허가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 8월에 허가되지 않을까, 승인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 5월에도 이 7만 원대는 저점을 잡고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 이게 9만 원을 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스코에서 베스트인 아스코 선정이 됐죠. 유한양의 랭라자하고 그다음에 얀센의 아미반타마 이거 병용으로 해서 SC로 그러니까 피하주사 제형으로 전환했는데 그게 베스트인 아스코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한양행 주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HLB가 FDA 허가 받기 전에 조금 팔아야 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유한양행 시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번 고점 타이밍을 어느 정도에 먼저 이제 차익을 해야 되는지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자 오스코텍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허가를 받느니 안 받느니 이거 그 다음에 이 오스코텍은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닙을
유한양행과 얀센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1차 폐암 치료제로 개발을 했던 거고요. 얀센은 그러니까 얀센이 모 회사가 존슨앤존슨이니까 존슨앤존슨은 이거를 2, 3차로 사실은 개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스코텍은 이번에 아마 이 폐암 치료제 허가를 받고 나면 상당히 주가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싶습니다. 우리가 오스코텍을 시작한 건 2만 원입니다. 올 2월 달. 기억하시죠? 제가 이 바닥을 잡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차분히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제 100%가 넘었습니다. 제가 빠질 때마다 사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4만 원을 넘었고요. 전고점이 얼마냐면 6만 5천 원입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에 6만 5천 원 트라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암 치료제 8월 FDA 승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은 실제로 8월이 되기 전까지 7월에 가장 뜨겁게 기대감을 누리지 않을까. 그게 주가가 선반영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좀 누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FcRn,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이건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이 한올 바이오 파마를 시작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작년에 얘기 드렸어요. 작년에. 그때서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 항FcRn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이쪽에서 조금 앞서가고 있는 거는 뭐 알제넥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뮤노반트라든지 존슨앤존슨 이런 건데, 자, 이뮤노반트 주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뮤노반트 주가는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25달러까지 떨어져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뮤노반트 주가 자 한번 보세요. 이만큼 좀 빠져 있죠. 한올 바이오파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작년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3월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2만 원 정도 아래였고요. 이게 4만 원 넘어섰다가 이번 올해는 계속해서 상반기 좀 부진했습니다. 하나 좀 보게 되면 여기, 자, 한올 바이오파마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 이거를 이뮤노반트의 기술 이전해서 이뮤노반트가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여기 왜 떨어졌냐면 임상 결과를 3상 결과를 미루겠다고 그랬어요.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 초에 하겠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밀렸다. 그때 제가 한올바이오파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일시적인 잡음이어서 오히려 저가 매수를 좀 해두고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걸 좀 이따 공개 방송에서 좀 자세히 얘기하고요. 자, 뭐 좀 짧게 얘기하면 항FcRn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대표적인 것이 에브비의 휴미라인데 사실 적응증 한 10개 정도 커버밖에 못합니다. 한 100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시장에서 사실 베스트인 클래스로 가장 주목받는 게 바토클리맙이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이제 서서히 때가 왔다. 그래서 어제 많이 올랐고 또 일본 재료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접근해야 되는 가격대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 우리 공개 방송에서 오랜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 금요일에 12% 급등했던 한올 바이오 파마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시장 상황 바탕으로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강의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연준의 라스트 마일과 바이오 전성시대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의 듣고 오시죠. 자, 오늘은 이제 뻐꾸기 주식의 연준의 라스트 마일하고 바이오 전성시대. 물론 이 앞에 이현상이랑 바이오텍 전성시대라고 붙여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스트 마일, 즉 임박을 했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에 가까워졌다. 특히 지난주에 고용, 그리고 이번 주에 CPI 발표한 다음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거의 95% 정도의 가능성이 패드와치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무슨 얘기들이 좀 있었는지 시간이 많진 않네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시작을 하죠. 예. 자, 파월. 이번 주 초에 파월은 이제 상원에서 연설이 있었습니다.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 인플레이션 상승만이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아니고 낮은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냉각도 주의해야 된다. 사실 이번 주에 보니까 파월이 추가적인 노동시장 냉각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좀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정책 제약을 너무 늦거나 너무 적게 줄이면 경제활동과 고용이 과도하게 약화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늦게, 그러니까 뭐 금리도 너무 늦게, 그러니까 뭐 경기가 다 망가진 후에 하게 되면 너무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 나온 거는
보험적 금리 인하예요. 선제적. 자, 그리고 고용 시장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수준이고 과열 국면은 통과했다. 최근 데이터들은 고용 시장이 상당한 진정이 되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뭐 더 이상 이제 추가적으로 아주 급하게 냉각되거나 고용 시장이 급하게 둔화되는 이것보다는 지금이 상당히 완만한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 기자의 이 기사들을 좀 가끔 소개해드리는데 바로 이 연설 이후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올려놓은 기사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파월의 인치는 이 금리 인하에 좀 더 좀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 subtle but important shift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미묘하지만 중요한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있어요. 지난 화요일에 이 얘기를 보면 지난 화요일이죠. 예, 추가적인 냉각,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추가적인 냉각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정도가 완만한 진정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 이 위쪽에 보시게 되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좀 가까워지는 그런 중요한,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바로 이 기사가 좀 주목해 볼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고용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수정치 얘기를 계속해서 좀 드렸는데, 올해 발표하고 나서 이후에 5번 중에서 4개월의 수정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발표한 것이고 그 이후에 조정된 겁니다. 실제로 발표한 것이고 조정된 거. 그래서 지난 저기 보시게 되면 6월 비농업 고용도 아마 이후에 발표되면서 조정될 가능성이 좀 아마 좀, 그래서 사실 최근에 신뢰성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월의 하원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볼 거는 물가 상승률이 2%또 떨어질 때까지 통화정책 완화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고용시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 유의미한 완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다. 고용시장에서 상당한 의미 있는 완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번 하원 연설에서 곧바로 있었습니다. 그 하원 연설 이후에 또 월스트리트의 이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기사 내용을 보면 파월의 최근에 어떤 금리 스탠스 전환 뒤에는 뭐가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자, 그러면서 뭐 금리에 대한 어떤 피벗을 시작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파월이 3월에 증언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금리를 내리기 위해 필요한 어떤 확신, 자신감을 달성하는데 그리 멀지 않다. not far라는 그런 단어를 썼거든요. 자, 임박을 했다라는 얘기를 좀 계속해서 좀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월 CPI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간으로 크게 좀 밀려 있고, 뭐 헤드라인 코어 다 밀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건 쉘터입니다. 주거비. 주거비가 계속해서 0.4를 계속 가다가 0.1로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후행하는 항목인데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러면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92%, 95%까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9월 또는 12월 이렇게 해서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뭐냐? 이거 한번 좀 논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바이오텍이고 바이오 전성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